안녕하세요, 최호수입니다. 애플의 2021년 첫 이벤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는 아이맥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아이패드 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온 이야기 똑같이 읊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품 놓고 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고 좀 다른 해석들도 해보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맥에 이어서 이번에는 아이패드 프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맥 이야기에서 애플이 이제 M1 프로세서 놓고 신난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아이패드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제품을 공개하는 영상부터 아주 되게 인상 깊었는데 원래 애플이 이런 식의 영상 되게 잘 만들긴 하지만 이번에 메시지 전달이 너무 잘 됐어요. 스파이가 애플파크에 몰래 침입을 해요. 연구소에 깊은 곳에 들어가서 맥북 에어를 하나 구합니다. 그래서 그걸 분해를 해서 M1 칩의 솔더링을 싹 뜯어냅니다. 그 다음에 그걸 돌아가서 아이패드 프로에다가 딱 꽂아요. 네, 그 맥북 에어에 들어가는 M1이 이제 아이패드 프로에도 들어간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거죠. 네, 사실 그냥 애플스토어 가서 맥북 에어 하나 사면 되는데 참 고생한다 싶긴 하네요. M1이 들어가는 아이패드 프로는 두 가지 기존이랑 똑같이 나옵니다. 11인치와 12.9인치고요. 디자인이나 폼팩터의 기본 구성은 이 3세대, 4세대 아이패드 프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직 키보드를 비롯해서 이런 액세서리들, 스마트 키보드 같은 액세서리들도 그대로 다 쓸 수 있습니다. 터치 아이디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폼팩터는 앞으로도 제 생각에 2, 3년은 그냥 무리 없이 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가 달라졌냐? 아이패드 프로의 핵심 변화는 프로세서와 디스플레이에 있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에 관심들이 더 많으실 테니까 화면 이야기부터 먼저 할게요. 근데 M1 이야기도 중요하니까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소문으로 나오던 미니 LED 디스플레이가 진짜로 들어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11인치에는 안 들어가고요. 12.9인치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2.9인치가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미니 LED는 기본적으로 LCD 디스플레이입니다. LCD는 화면을 밝혀주는 백라이트 조명이 되게 중요하죠. 이전에는 거의 형광등 같은 CCFL을 쓰다가 LED로 바뀌고 그 LED 크기가 점점 줄어들다가 요즘에는 크기를 엄청나게 줄이는 마이크로 LED, 미니 LED 이런 기술들이 나오죠. 미니 LED는 그만큼 LED 크기가 작고 많이 들어가도록 설계를 한 거예요. 이전 아이패드 프로는 큼직한 LED 72개를 백라이트로 썼는데 이 미니 LED 들어간 아이패드 프로는 이 안에 LED가 10,000개가 들어갑니다. 네, 굉장히 작겠죠. 크기도 기존보다 120분의 1 크기라고 해요. 이걸 나눠서 개별적으로 제어를 하는데 하나하나 제어하진 않고 4개가 한 조가 돼서 이 화면을 2500개의 구간으로 촘촘하게 나눠서 세밀하게 밝기를 조정합니다. 이거 로컬 디밍 존이라고 하죠. 이게 기존에도 됐는데 72개로 하면 아무래도 어두운 데서 작은 불빛이 강하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거기를 백라이트가 밝게 해야 될지 어둡게 해야 될지 헷갈리잖아요. 밝게 하면 어두운 데가 이렇게 허옇게 올라오죠. 그걸 블루밍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미니 LED를 쓰면은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작아지기 때문에 불빛 나는 데만 굉장히 밝게 하고 다른 데는 백라이트를 거의 끄다시피 해서 어둡고 컴컴한 화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좋냐? 네, LCD로도 OLED 못지않은 화질을 낼 수 있는 거예요. OLED의 핵심이 어두운 데 표현이고 LCD는 어두운 화면 표현이 되게 어려워요. 그게 약점인데 이걸 해소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LED가 많이 들어가니까 밝기도 높일 수 있어요. 최대 밝기가 1000니트거든요. 이거 엄청 밝은 거예요. 보통 이런 모니터들이 한 300에서 400니트 정도 되고요. 이번에 발표된 아이맥도 한 500니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패드가 1000니트를 내고요. 순간적으로 1600니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아이폰 12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가 이 정도 성능을 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소자가 타지 않으니까 내구성 좋죠. 뜯어보면 구조는 좀 다르지만 그 경험이나 기본적인 원리는 애플이 이야기하는 대로 가장 고성능 디스플레이인 프로 디스플레이 XDR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이름이 리퀴드 레티나 XDR이에요. 아예 브랜드로 이름이 붙여진 거죠. 그래서 아마 다른 제품에도 점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제 아이맥 같은 데에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거는 이제 화면을 직접 봐야 되겠지만 아마 OLED 생각이 잘 안 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M1 이야기를 해볼게요. M1의 M이 뭔가?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맥에서 따온 M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패드도 들어가네요. 지금도 그 생각이 꼭 틀렸다고 보지는 않는데 왜 애플이 M1 칩을 아이패드에도 넣는지 그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아이패드에 그러면은 맥OS 깔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칩을 똑같이 맞춘 거 아닌가? 이런 상상 하셨다면은 그거는 지금으로선 틀린 거고요. 아이패드에 맥OS 깔리는 거는 아마 몇 년 안에는 절대 없을 일입니다.
칩입니다. 이 칩은 아이패드 프로에 들어가는 X 붙는, 그러니까 뭐 A12X 같은 칩이랑 기본적으로 뭐 구조나 조건 이런 거 비슷합니다. 뭐 강력한 GPU를 중심에 둔 프로세서죠. 아마 애플은 맥에는 더 빠른 뭐 M1X 같은 이야기 되는 그런 칩이랑 이제 고성능 맥 라인업을 준비하지 않을까 싶지만, 아이패드에서는 M1 정도면은 최고급 성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능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칩이 브랜딩이 너무 잘 됐어요. 계속 이 칩 성능 미쳤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아이패드에, 그것도 아이패드 프로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대충 그려지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저 맥이랑 거의 비슷한 성능 내겠구나. 그러니까 아이패드 프로는 컴퓨터다 라는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이 칩의 역할인 거죠. 게다가 이제 뭐 작은 차이로 굳이 칩을 여러 개로 뭐 A14, A14X, M1 뭐 이렇게 쪼갤 필요가 없이 그냥 A14는 A14대로 두고 고성능 칩은 M1으로 나눠버리는 거죠. 생각해보면은 이 칩의 기본 설계는 맥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iOS에 맞춰서 개발이 되었던 역사에 있는 칩이고요. 아주 간단하게 엄청난 성능의 프로 아이패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플은 이제 발표에서 계속 이제 설명했죠. 여러 가지 앱들을 놓고 뭐 어피니티, 뭐 루마 퓨전 같은 앱들 보면서 계속 성능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앱들이 사실은 이제 고성능을 요구하는 것들이죠. 이 앱들 쓰던 사람들은 아마 새 프로세서를 두고 기대를 엄청 하게 될 거고요. 실제로도 놀라운 성능을 낼 겁니다. 또 하나 있는데, 이것도 계속 연결되는 거지만 애플이 계속 아이패드를 두고 이게 그냥 태블릿이 아니라 이제 컴퓨터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자면은 확장성이 강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아이패드 프로 커넥터를 USB-C로 바꿨죠. 그런데 이번에는 모양만 바꾼 게 아니라 그 알맹이도 바꿔서 이제 썬더볼트 4, USB4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대역폭이나 속도 같은 것들이 이제 4배가 늘어난 거예요. 뭐 빠른 스토리지 같은 게 가장 먼저 받아들여지겠죠. 뭐 촬영 현장에서 찍은 영상 소스들 바로 이제 옮겨서 볼 때 속도가 4배 빨라진다는 거죠. 스토리지도 2TB까지 옵션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런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다. 이게 아이패드 이용자들한테는 뭐 대단한 변화일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M1 프로세서에 이미 썬더볼트 컨트롤러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 칩을 넣으면은 따로 별도의 컨트롤러 없이도 썬더볼트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A14X 같은 걸 더 개발해서 뭐 차별점을 세밀하게 둘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제품 라인업을 단순하게 하면은 생산성도 더 좋아지겠죠. 요즘에 칩 때문에 난리인데, 이런 부품 칩 관리 같은 것들은 팀쿡 CEO가 가장 잘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포트가 한 개밖에 없어서 이왕이면은 2개를 넣어줬으면 어떨까 아쉬움이 더 크네요. 이번에는 확실히 12.9인치가 주인공인데, 그 이유는 가격에도 있습니다. 뭔가 되게 많이 달라졌죠. 큰 변화가 있었지만 아이패드 프로 가격은 지난 4세대랑 같습니다. 11인치는 799달러부터 시작하고요. 12.9인치는 1099달러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도 99만 9천원, 137만 9천원으로 뭐 거의 같아요. 프로세서 성능은 뭐 50%, GPU 뭐 40% 좋다고 하죠. 미니 LED는 엄청난 디스플레이 차이를 줄 거거든요. 그래서 11인치를 놓고 아이폰 12 때처럼 퍼포먼스와 휴대성 이런 거 두고 고민이 엄청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12.9인치는 생각보다 꽤 무겁거든요. 뭐 이런 고민들은 괴롭긴 하지만 다양한 재밌는 선택지들이 있다는 것도 뭐 좋은 일이죠. 출시는 미국에서 5월 하반기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뭐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직 잡히지 않은 거 보면은 1차 출시는 아닌 것 같고요. 보통 아이패드들이 늦어도 미국에서 판매가 시작된 지 한 달 안에는 들어오니까 늦어도 뭐 6월 말, 뭐 6월 중순 정도에는 제품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기대되는 제품이고요. 12.9인치 아이패드를 쓸 수 있도록 팔에 근력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패드와 아이맥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른 이야기들도 조금 더 있는데 그건 조금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